자, 그러면 유인물로 우리 일단 특허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지식재산권법 첫 번째 유인물을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페이지 보시죠. 특허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해놨네. 바로 이제 특허법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자, 특허법이 다른 법률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법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법률의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어떤 법률보다 우선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지, 혹은 어떤 법률에서 파생돼서 나왔는지, 어떤 법률에 이 하위 법률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거든요. 자, 먼저 헌법과의 관계를 봅시다. 특허법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헌법은 두 가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딱 두 가지만 나열하고 있어. 여러분들 헌법 뭐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뭐 국민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헌법은 시작하자마자 기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게 기본권이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지. 뭐 천부인권이다, 뭐다, 무슨 뭐 행복 추구권이다, 국민의 알 권리다, 무슨 일조권이다,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들겠죠. 다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기본권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두 번째,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굴러가게 되는지에 대한 것, 바로 통치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법은 딱 이렇게 두 가지,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대해서만 나열하고 있어요. 기본권에 대해서는 법률이 시작하자마자부터 37조까지 기본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우리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 기본권이 헌법의 기본권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가 파생이 돼요. 우리는 그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아도 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따르고 있는, 우리가 한 만큼 살게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린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권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게 37조 1항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왜 37조 1항까지의 얘기를 하냐? 우리가 37조 2항이 있어. 헌법을 보면. 이 37조 2항은 어떤 특수한 경우를 상정을 해놓고 그럴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놓고 있는 규정이에요. 아주 무서운 규정이죠. 뭐 여담이긴 했지만 여하튼 간에 기본권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제한이 되기도 한다 라는 거 우리가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7조 2항 한 번씩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예전에 군사 독재들, 군사 정권이었을 때들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면, 겪어보지 못했지만 37조 2항으로 어떻게 기본권이 제한이 되었을까를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과 몇 살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대통령이 뭐 전도 아니고 노태우고 그랬어요. 그때는 군사체제였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기본권 제한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통금도 그렇고. 자, 여하튼 헌법은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인데, 그러면 이 특허법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자, 먼저 특허권에 대해 앞에 1페이지 처음에 보면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의 보호 근거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을 의미해요. 특허 같은. 헌법 22조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라고 하고 있고, 127조에서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면서 22조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률로서 보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법률이 필요하겠죠. 보호할 법률이. 그렇죠. 이 헌법의 이 아주 단순하고 추상적인 규정 하나로는 당연히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특허법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구나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127조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법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다뤄야 되냐? 이러이러한 과학기술을 장려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까지 담고 있는 거죠. 특허법은 재산권인데 이 재산권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나 국민 경제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재산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법은 재산법이라 그랬죠. 재산법. 이게 민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사람에 대한 법, 무슨 뭐 국민, 백성에 대한 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예요. 아주 큰 오해. 우리의 기본 3법, 민법, 헌법, 민법, 형법 중에서 민법은 아주 순수하게 돈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법이야. 아시겠죠? 돈에 대한 권리, 재산에 대한 권리. 심지어 민법에는 가족편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편. 민법에는 민법 총칙, 물권편, 채권편, 뭐 친족 상속편 이렇게 돼 있어. 이 가족편이라는 건 친족 상속편을 의미하는데 이 친족 상속편까지도 마저도 이 민법에서는 재산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혼했을 때는 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뭐 내가 입양을 했으면은 뭐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누나가 있거나 뭐 어떻게 재산 관계가 되는지 온통 돈 얘기밖에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은 그런 법률이에요. 민법이 말하고 있는 재산법은 그러면 목표가 뭘까? 돈을 지켜주는 거예요. 돈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냥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특허법은 어떻게 보면 민법에서 파생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재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겠죠.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다루면 특허법도 재산에 대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어야지 맞아요. 하지만 특허법은 그런 법률이 아니에요. 내용은 특허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특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특허법이라는 법률의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민법이랑은 아주 다르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숭고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뭐 다른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을 겪고 분단이 됐다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다시 이렇게 경기가 부양되는 그 시절쯤에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노력해야 돼. 회사도 많이 세우고 영리행위도 막 활발해지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돌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려면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과학이 발전해야 되는 거죠. 자,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누가 합니까? 과학자들도 하고 기업가들도 하겠죠. 근데 당근이 없으면 이걸 하질 않아. 그렇죠. 그냥 자기 혼자 벌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사는 그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특허법을 통해서 어떠한 당근을 조치를 마련해 놓으면 갑자기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재산권이랑은 다르게 특허권에 굉장히 엄청난 배타적이고 개인적이고 굉장히 큰 권한, 독점적인 그런 재산권적인 특별한 권한을 예외적으로 특허권에 준다든지 혹은 특허를 공개하게 하면 특허청에 특허가 출원이 돼서 특허가 등록이 되면 그거는 그 기술은 온 세상에 공개가 돼요. 물론 공개돼서 특정 기간 동안에는 그 특허권자 혼자만 특허권을 점유할 수 있게 되지. 이 말은 뭘까요? 공개는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해. 배타성을 가져요. 특정 기간. 예를 들어 20년. 그런데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특허 기술은 완전히 공개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막 써도 되겠지. 국민경제 이바지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특허가 공개가 되면은 특허권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서 좋고 그리고 그 인접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자나 기업가나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 이런 기술이 나왔구나. 그 기술을 응용해서 더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과학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겠죠. 특허법에서는 이런 당근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당근을 통해서 법률 자체의 목표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걸로 딱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는 배타적인 재산권 권리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기본적인 재산법인 민법과는 뜻에서 굉장히 숭고한 차이가 있다. 이 특허법에서 특허권에 주고 있는 이 권한 자체가 워낙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라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이랑 유사한 수준으로 좀 낮춰야 된다. 권리의 수준을.
배타성을 라는 논의는 항상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지식재산권의 제한 편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7조 2항에서 우리는 모든 기본권을 여러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뭐 제한의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는 할 수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여하튼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재산권이나 기본권은 언제든지 이러한 사정을 충족할 경우에는 제한당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 특허권을 제한하는 사유에는 특허법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법과의 관계 제가 지금 얘기했었죠. 민법과 마찬가지로 특허권도 당연히 재산권에 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하지만 지식재산권, 이게 산업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특허법에 만약에 특허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다른 재산권과 똑같이 다뤄지게 됩니다. 특허법에만 고유한 규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허법에 의하게 되는 거고요. 자, 민사소송법과의 관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기술발명의 보호 특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특허제도의 목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특허제도는 기술적 성과물의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의하여 기술 개발을 보호하고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이건 수단을 의미하는 거죠.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주 당연하고 명확하게 1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 얘기하지만 민법과 같이 재산권을 그냥 보호하고 권리 의무를 나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다. 그 근본 자체가 다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벤처 창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술을 권리화하고 그 배타적인 재산권을 이용해서 사용 수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경제에 대한 이바지는 숭고한 목적 정도에서 우리는 알아두고 일단은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해야 되는지 정도만 알고 가면 되겠죠. 자, 밑에 박스를 보면 130조 과실의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실의 추정. 이거는 왜 여기다 넣어놨냐면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강력한 배타성, 독점성이 다른 재산권이랑 어떻게 다르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자,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아주 무서운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산에 있어서 민사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는다. 즉 어떤 무슨 뭐 죄를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걸 우리 민법의 3대 원칙으로 들고 있어요. 이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과실이 있어야 최소한 과실은 있어요. 최소한 과실은 있어야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에요. 과실보다 상위의 개념은 고의가 있겠지, 고의. 자, 최소한 과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 과실의 경우에는 입증이 되어야 돼, 입증이. 누가 다른 사람이 이런 과실이 있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재산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을 해내야지만 책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죠. 무죄 추정의 원칙. 물론 이거는 형사상의 개념이지만 형법상의 개념. 기본적으로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형사법적으로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죄로 추정되는 거죠. 하지만 특허법 130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은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혼자만 쓰라고 돈 받고 권리를 준 거예요. 라이센스 계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특허권이랑 아주 똑같은 권리를 갖는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에 대하여 그냥 이유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추정. 아주 무서운 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무죄 추정이 안 되잖아. 그냥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해버렸어. 어떤 사람이 특허낸 발명을 내가 우연히 똑같은 걸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게 되겠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동굴 속에서 컴퓨터만 만드는 것만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이거를 알 수 있었는데 몰랐던 최소한의 과실이 있다라고 추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실이 추정이 돼버리면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이 됐든 뭐가 됐든. 이해가 되죠? 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을까?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니까. 특허를 통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하려면 특허에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되겠죠? 다른 자산권이랑은 다르게. 그래서 특허권에만 아주 특별하게 이 과실 추정이라는 걸, 과실의 추정을 한다.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기만 해도 고의가 있던 없던, 과실이 있던 없던 적어도 그 과실을 바로 그냥 추정해버림으로써 책임을 물어버리겠다. 그만큼 너희들이 특허 등록만 열심히 해주면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줄게 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특허권의 취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